지도 지리편이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땅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나무과 풀과를 알아봤죠. 오늘은 이제 바닷물과 강물, 물에 관련된 걸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에는 당연히 부수는 물수죠. 물은 우리에게 정말 그 만물을 적셔주는 생명수죠. 생명수. 그래서 이제 바다에는 자, 요것이 음이 결정되는 거죠. 자, 요거는 또 어미모예요. 어미모. 자, 어미모는 또 부수 어디에서 찾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무죠. 부정사 뭐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생명수, 우리는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젖꼭지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이면서 그 어미모는 부수 말무에서 찾는다. 이제 은가가 부수 무에서 모 은가로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자, 모가 이번에는 어머니는 늘 우리 앞에서 그 본보기 비녀를 꽂고 정갈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이제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녀를 꽂은 이제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자, 여기 비녀를 꽂았네요. 그래서 늘 정갈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매양, 매죠. 우리가 이제 매일 이제 해가 뜨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일어나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더 일찍 일어나서 사냥을 나가시겠죠. 예, 그래서 모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매로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화나무가 있죠. 매실차. 그럼 매화나무 매하면 여기 뭐 들어가면 될까요? 당연히 나무목이 들어가죠. 예, 매화나무. 그럼 매화나무의 열매는 그 어머니 젖꼭지처럼 아주 이렇게 탐스러워요. 그래서 매양매에 탐스러울 매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딸기매 하면은 뭐 들어갈까요? 예, 맞았어요. 풀초가 들어가면 되겠죠. 딸기매. 딸기도 어떨까요? 자, 어머니의 젖꼭지처럼 아주 탐스럽죠. 예. 자, 그래서 매가 이번에는 뭘로 갔을까요? 바다해로 간 거예요. 바다해. 그러니까 매가 해로 간 거죠. 해. 바다해. 그러면은 어머니의 성정은 저질레를 많이 하고도 어머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다독 끓여줄 때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해와 같은 마음이 곧 어머니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바다해. 그래서 바다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에서 왔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예. 세상의 만물을 이제 씻기고 내려간 물들을, 오물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화를 해주는 곳이 바다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긴 한데 파라밀다가 있어요. 파라밀다. 자, 이것은 이제 물결파잖아요. 예.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물결파. 예. 이것은 이제 그물나 벌릴라잖아요. 파라 밀다가 있어요. 파라밀다. 그리고 우리 귀에는 바라밀다로 익숙하잖아요. 바라밀다. 파라밀다가 바라밀다로 익숙한 용어죠. 예. 그래서 자, 바다는 언제나 출렁이고 언제나 역동적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출렁이다 보니까 이합 집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다해를 알아봤습니다. 네. 자,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이제 단박하다, 뭐 또 야박하다, 뭐 그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은 짜면서 짤함이 왔네요. 자, 이것은 실제로는 여기 소금밭
로가 있죠. 부수. 소금밭 로. 자, 앞에서 부수가 잘 됐나요? 위아래 좌우 필순. 자, 이것은 소금밭이에요. 소금밭 로거든요. 근데 소금은 실제 이게 힐소도 되고 바탕소도 되잖아요.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가 황금도 있지만은 소금도 황금만큼 중요하죠. 예, 그래서 부수 소금발로인데 이 부수 여기에 들어가면 소금은 이제 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수를 사용하는 것은 짜다라는 소금의 특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래 정자는 소금발로 쓰고 여기다가 은가는 함자를 넣었어요. 이것은 다함이잖아요. 다함. 그러니까 소금바수를 넣었으니까 짤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모두 다 짜다. 실제 여기에 요 발효하는 술동이 유가 들어갔죠. 자, 요것은 이제 속자예요. 속자. 요것이 정자고, 네. 자, 음은 이제 요 함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많이 본 글자죠. 어디에서 많이 봤나요? 느낄감. 느낄감. 함이 뭘로 갔어요? 감으로 갔죠. 느낌. 감흥한다. 감동받다. 자,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갔어요. 느낄감. 그런데 우리가 빛도 재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삼수변을 넣으면은 이것이 뺄감이에요. 뺄감. 가감 승산할 때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덜어낸다. 덜감. 그러니까 음이 이제 함이 감으로 간 거죠. 그런데 함시가 있어요. 성시 중에서 함시가 있죠. 함석현시가 있죠. 사상가 함석현시. 그래서 이것이 다 함도 되지만은 성시 함도 되는 거예요. 성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함성을 지른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고함칠 함이거든요. 그러면은 고함은 어디로 칠까요? 맞았어요. 입으로. 입으로 고함을 치는 거죠. 예, 그래서 함성을 지른다. 고함, 칠, 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짤함인데,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북방짐이라고 그래요. 이거 만미죠? 만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천도, 천지에서 동서, 남북이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중앙. 이것을 오행으로 볼 때 동은 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북은 이제 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는 이제 금이라고 하죠. 오행으로 볼 때. 그리고 남은 이제 화라고 하잖아요. 중앙은 토라고 하죠. 중앙토.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사는 거예요. 지구에서 살면서 하늘, 천도를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맛으로는 짤함이에요. 그리고 동쪽은 신맛, 실산이죠. 그래서 신맛, 실산. 그리고 남쪽은 불을 태우면 우리가 쓴맛이 나와요. 쓸고네요, 쓸고. 그리고 이제 서쪽은 이제 매운맛. 그래서 북방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의 맛이 짠맛이다. 이 말을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가운데 토는 이것은 이제 단맛이죠. 단맛. 혀의 이제 가운데도 단맛을 가장 이제 맛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단맛.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 이제 몸으로 비유를 해야 되겠죠. 몸에는 여기는 이제 간과 시장이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화는 심장과 이제 소장이 되겠네요. 심포도 있죠. 여기가 이제 대장, 폐대장이 있잖아요. 폐대장.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광, 신장, 방광. 요 가운데가 비위예요. 비장,
비위, 위장, 비장 이것들이 다 이제 짝꿍끼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소우주 그리고 대자연 거기에 우리는 우주와 한 채널이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천자문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은 짜며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제 물하가 나왔네요. 물하. 물하는 여기 소리가가 가가 있죠. 오를까. 예, 가희가. 예. 그래서 음이 이제 정해지면은 뜻이 이제 부수에 따라서 뜻이 바뀐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당연히 물하죠. 물하가 나오면은 황하를 생각하시면 돼요. 황하. 그래서 황하는 어디서 발원을 하냐면은 곤륜산에 맑은 물이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왕성하게 이제 흘러야 되겠죠. 그것을 돈황이라고 그래요. 돈황, 왕성한 거. 곤륜산의 그 물 줄기가 돈황하다. 성할 돈이거든요. 돈황. 자, 그래서 힘차게, 굳세게 황하와 또 양자강과 또 어디 회수 또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결국은 바다로 가죠. 바다. 다 받아주는. 그래서 이 물들은 모든 이제 자연을 씻기고 흐르고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바다가 어디냐. 우리 대조영이 이제 세웠던 발해가 있죠. 발해 있죠. 그래서 발해로 이제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또 물수가 왔는데요. 이것이 불꽃염이잖아요. 불꽃염. 또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염증염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물수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음은 염이 뭘로 갔을까요? 맑을 담. 우리가 심심하다 그러잖아요. 싱거울담. 싱거울담이라고도 하고 진한 거에 반대죠. 이 서예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농담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짙을농. 농사 지을 때 물은 어떻다? 플랑크톤이 많으려면은 아주 물이 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짙을농. 짙을농의 반대어 맑을 담이죠. 담수어가 있잖아요. 맑은 물에서 이제 1급수에서 사는 이제 물고기들. 예. 그래서 맑을 담. 그래서 농담이라고 하고 요 담자가 단박하다고 할 때 우리가 요즘 단박하다고 할 때 자, 요것은 이제 열불박이잖아요. 맛이 이제 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살짝 간이 아주 살짝 된 거 그것을 이제 단박하다고 그래요. 강물은 물 맛이 이제 바닷물하고는 다른 거죠. 맑은 물이긴 한데, 예. 그리고 바닷물은 이제 짜다. 예. 정화 작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비늘인, 또 잠길잠, 기뚜, 또 날아오를 상인데, 비늘인은 당연히 물고기 어가 부수예요. 그래서 비늘은 요 은가가 자, 요것이 도깨비 불린이거든요. 예. 또 음이 이제 하나 결정되면은 이제 뜻이 이제 바뀌죠. 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것이 물고기 어가 들어가면은 예. 비늘린이 됐는데 요것은 물고기의 허시는 물고기의 껍질. 물고기 이제 비늘을 이제 껍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껍질각, 어갑야라고 그래요. 어갑야. 우리가 영화에 영린이 있었죠. 왕의 목에는 비늘이 이제 일반 이제 물고기와 다르게 거꾸로 있다고 그래요. 영린. 그래서 우리가 왕의 말씀을 거스르면은 영린을 건드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왕은
하늘이에요, 하늘. 부모님이 하늘로 비유하듯이. 그러니까 예, 간을 할 때도 충간을 할 때도 잘 가려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실제 도깨비 불인 하면은 여기에 뭐 들어가면 될까요? 맞았어요. 불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도깨비 불인. 그러니까 요 쌀미가 아니에요. 실제는 쌀미가 아니라 이게 불꽃염이에요. 불꽃염.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되면은 인이 이제 나와서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꽃처럼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래서 도깨비가 실제 횃불을 들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이렇게 이제 번쩍이고 춤추듯이 도깨비가 이제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래서 도깨비 불인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언덕부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쌀미가 아니라 이거 불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웃이에요. 이웃, 린이죠. 가까울 인. 그러면 맑을 인 하면은 뭐 들어가면 될까요? 예, 맞았어요. 삼수변 들어가면은 맑을 린이 되겠네요. 린, 소주, 상표가 있죠. 예, 그래서 보험국민운동이 되고 있어요, 한자. 예, 그래서 맑을 린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어디에 잠긴다? 당연히 이제 물에 잠기죠. 요거는 부스가 또 물수네요. 자, 잠길 잠은 당연히 요 또 자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원래는 요게 입에서 나오는 가늘은 또 날카로운 그런 이제 입김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날카로울 참이에요. 근데 요것이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입김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제 입김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서? 가로알, 입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입에서. 그래서 이것이 입김 낼 참이에요. 음이 결정됐어요. 음이 결정돼가지고,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그 해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녀들은 물질을 잘해야 되잖아요. 밑에 가서 정말 바닥까지 끝까지 뭐 산소가 진짜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내려가신다고 해요. 네, 많이 내려갈수록 진기한 것을 이제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잠기고 잠액질을 한다고 그래요. 올라와서는 정말 물을 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겼다가 잠액질 하듯이 물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긴다, 잠길, 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잠수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의 감출장과 같아요. 감출장. 감출장. 신하가 임금 앞에 갈 때는 창을 이제 잘 이제 감춰 놓고 나아가야 되겠죠. 이 풀초가 나오면은 덥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출장과 같다. 자, 그래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당연히 물 속에서 이제 놀고 잠수를 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잠은 이제 서울에 이제 잠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에 잠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누에 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누에에서 또 이런 이제 날카로운 가는 이제 실이 나오듯이 누에 고치. 이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이게 벌레 이제 회잖아요. 벌레 회 자체도 이제 많은 건데 2개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누에 잠이잖아요. 자, 누에 잠은 요 중국은 하늘천에다가 하늘벌레. 야,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하늘벌레. 이렇게 이제 간체자로는 이렇게 써요. 중국의 간체자. 제가 좋아하는 글자예요. 쉽고 뜻도 너무 좋죠. 하늘벌레. 하늘이 내린 최고의 비단.
씨를 내는 누에라는 뜻.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비녀잠이 있어요. 비녀잠. 자, 비녀잠은 뭘 넣으면 될까요? 뭐 요즘에 아주 젊은 아가씨들이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녀를 이렇게 꽂잖아요. 예, 이것은 재질이 대나무였다. 그래서 비녀잠. 근데 디자인이 진짜 예, 누에꽃이 저 디자인을 했어요. 좀 털도 났나요? 이렇게 누에같이 생긴 비녀를 말하는 거예요. 비녀잠. 너무 한자는 정말 도화 문자를 가지고 도용화해서 각골, 이렇게 금문, 이제 전문, 소전은 허신이 이제 해석을 해 놓으셨고, 후에 이제 또 매응로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억울한 일 참소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참소할 참도 이제 되는 거예요. 뭐 외람될 참 하면은 여기 사람인을 넣으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한자는 뭐 1급 하면은 막 어렵다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수를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자소를 지금 충분히 익혀 놓으면은 글자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잠길 잠, 물에 잠액질 하듯이 잠겼다, 또 올랐다, 물 위에 떴다, 내려갔다 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두는 당연히 부수죠. 그러면 뭘 보고 만들었는지, 새 깃털 보고 만든 글자라고 했죠. 예. 급수할 때 새 깃털 보고 만든 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허시는 이것은 새의 긴 털이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셨어요. 긴 털목. 조장모라고 해놨어요. 새 깃털. 그러니까 깃달린 이제 새들. 깃달린 새들은 하늘을 이제 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날상인데, 날상도 기두예요. 부수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양양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양양이 들어가고, 양양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이것은 나라 오를 상. 자, 이것은 허시는 요 날비라고 하셨어요. 또 비야. 그러니까 새가 이제 확 날개를 펴고 날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왜 날비라고 안 하고 여기다가 양양을 넣었을까? 양은 순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순한 짐승들, 또 사람도 비유하면 순한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몰려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떼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다 뿌리를 같이 모여 있거든요. 자, 열악한 환경일수록 모여 있어요. 식물이나 사람이나 이제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은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양양. 무리지어 다니고 또 순하고. 그런데 새들도 무리지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돌회죠. 돌회. 이렇게 싹 돌면서 무리지어서 날아가는 상태를 날아오를 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상은가가 어떻게 해서 양은가가 상으로 갔는가? 그럼 여기 이제 종성이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하면은 상서로울 상이잖아요. 신께 이제 양을 이제 제사로 희생 양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상서로운 일이 일어난다. 실제 이제 하늘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천도에 의해서 지도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에 의해서 이제 인도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서로울 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에게
신에게 상서로운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자세할 상이에요. 자상할 상도 되거든요. 자상한 사람이 좋잖아요. 자세할 상은가가 양은가도 많지만은 상은가도 이렇게 있네요. 고대에는 요 이제 학교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학교라고 하지만은 또 이제 서당이라고도 했었죠. 요거는 학교상이에요. 학교상. 자, 요거는 언덕에 지은 아주 큰 집인데 순한 양떼들, 백성들, 일반인들을 어린 나가부터 그 나이 드신 분도 주경야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학교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아오를 상은 날비와 같지만은 무리지어서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 모양, 이것을 이제 상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날아오를 상을 해봤습니다. 날아오를 상. 그 노자에 보면은, 자, 사람은 이것은 이제 법인데 본받을 법도 되거든요. 사람은 어디를 본받아서 살아간다? 땅은 이제 후덕하잖아요. 만물을 심으면 그냥 다 이제 생명을 이제 움트고 또 이제 몇 배로 배가를 시켜주는 곳.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아요. 땅을 본받는다고 하면은 뭐겠어요? 후덕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땅은 어디를 본받는다? 하늘을 본받아요. 하늘. 하늘이 우리가 햇살도 주고 비도 주고 또 한겨울 눈도 주고 그리고 아침이 오고 또 이제 저녁이 오고 밤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24시간 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우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만물에 특히 짐승 이런 것들에게 세상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본받고, 그러면은 하늘은 또 어디를 본받느냐? 하늘은 성인들의 글을 지어가지고 도를 이제 본받아서 실제 이제 사람이 도를 지어주지 않으면은 하늘이 있긴 있지만 그 이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본받는다, 법 삼는다. 그런데 바로 요 도는 또 법을 뭘로 삼을까요? 또 다시 땅으로 돌아왔네요. 자연을 법 삼아요. 정말 노자 말씀은 아주 현실적이시면서 천지 합의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사의 천자문에서는 천도, 하늘의 이치, 또 지도, 지리, 땅에 이제 할 일, 이런 것까지를 잘 이제 갖추어서 알아봤거든요. 다음 이제 10장부터는 인도 편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신화 같은 역사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